여러분, 정부가 손실을 먼저 부담해주고 세금 혜택까지 주는 펀드가 나온다면 어떨까요? 듣기만 하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럼 거의 안전한 거 아닌가? 정부가 밀어주는 상품이면 가입해야 하는 거 아닌가? AI, 반도체, 바이오에 투자한다면 성장성도 괜찮은 거 아닌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상품은 분명히 장점이 큰 상품입니다. 하지만 예금처럼 안전한 상품은 절대 아닙니다. 오늘은 곧 판매될 예정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정확히 무엇인지, 어디에 투자하는지, 세제 혜택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가입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점까지 핵심만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펀드가 뭔지부터 보겠습니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정부가 추진하는 국민성장펀드의 일부입니다. 국민성장펀드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성장 동력으로 삼는 AI, 반도체, 바이오, 로봇, 방산, 미래차 같은 첨단 전략 산업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형 펀드입니다. 전체 규모는 5년간 150조 원 수준으로 추진됩니다. 그중에서 일반 국민이 직접 가입할 수 있도록 만든 상품이 바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정부가 미래 산업에 돈을 넣으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 일반 국민도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만든 투자 상품입니다. 투자 대상은 단순히 대기업 주식 몇 개를 사는 방식이 아닙니다. AI,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로봇, 방산, 콘텐츠, 미래차 등 첨단 전략 산업과 관련된 기업들에 투자합니다. 여기에는 상장 기업뿐만 아니라 비상장 기업이나 기술 특례 상장 기업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품은 일반 예금이나 채권형 상품이 아니라 성장 산업에 투자하는 장기 투자형 펀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번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의 일반 국민 대상 모집 규모는 6천억 원입니다. 판매 기간은 2026년 5월 22일부터 6월 11일까지 총 3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상품은 선착순 판매입니다. 즉, 3주 동안 판매한다고 해서 무조건 마지막 날까지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량이 빨리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가입은 주요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진행됩니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같은 은행과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 등 여러 증권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 영업점 방문뿐만 아니라 온라인 가입도 가능할 예정입니다. 다만 판매 초기에는 온라인 가입자가 몰릴 수 있기 때문에 가입을 고려하는 분들은 미리 판매사 계좌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이 펀드는 실제로 어디에 투자할까요? 투자 대상은 크게 12개 첨단 전략 산업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AI, 로봇, 방산, 미래차, 디스플레이, 수소, 콘텐츠, 백신, 핵심 광물 등이 있습니다. 요즘 가장 주목받는 산업들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펀드는 단순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대형주만 사는 구조가 아닙니다. 일부는 비상장 기업이나 코스닥 기술 특례 상장 기업처럼 성장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 안정성이 낮은 기업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장점과 단점이 동시에 있습니다. 장점은 성장 초기 기업의 투자에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점은 그만큼 변동성이 크고 손실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펀드는 정부가 만든 안전한 예금이 아니라 정부 지원 구조가 붙은 첨단 산업, 장기 투자 상품입니다. 이 차이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 가장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질 부분입니다. 바로 정부 재정이 손실을 먼저 부담한다는 구조입니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정부 재정이 후순위로 참여해서 각 자펀드 손실의 20% 범위에서 먼저 부담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했을 때 일반 투자자가 바로 손실을 전부 떠안는 것이 아니라 정부 재정이 일정 범위까지 먼저 손실을 부담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일반 펀드에 비해 손실을 완충해주는 장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원금 보장 상품은 아닙니다. 정부가 손실 20%를 먼저 부담한다고 해서 내 돈이 절대 손실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손실이 20%를 넘을 수도 있고 투자 구조에 따라 투자자가 원금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손실을 막아준다는 말만 보고 무조건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는 손실 완충 장치가 있는 투자 상품이지 원금이 보장되는 예금 상품은 아닙니다. 이 상품의 또 다른 핵심은 세제 혜택입니다. 가장 큰 혜택은 소득공제입니다. 투자 금액에 따라 최대 1,8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간별로 보면 이렇습니다. 3천만 원까지는 투자 금액의 40%,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까지는 20%, 5천만 원 초과 7천만 원까지는 10%가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즉, 7천만 원을 투자하면 소득공제 대상 금액이 최대 1,800만 원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또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투자일로부터 5년까지 9%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금융소득이 많거나 세율이 높은 분들에게는 이 부분이 꽤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람이 똑같이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전용 계좌를 통해 가입해야 하고 일정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19세 이상이거나 15세 이상 근로소득자라면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3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세제 혜택용 전용 계좌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가입 전에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이제 이 상품의 가장 큰 단점을 보겠습니다. 바로 5년간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5년 만기의 환매 금지형 펀드입니다.
쉽게 말하면 가입한 뒤에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중간에 마음대로 빼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물론 펀드가 거래소에 상장되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방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거래가 활발하지 않을 수 있고 팔고 싶을 때 원하는 가격에 팔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심하면 기준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팔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품은 비상금이나 1에서 2년 안에 쓸 돈으로 가입하면 안 됩니다. 결혼자금, 전세자금, 아이 교육비, 사업자금처럼 가까운 시기에 쓸 가능성이 있는 돈이라면 조심해야 합니다. 이 상품은 기본적으로 5년 동안 없어도 되는 여유자금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주의점이 있습니다. 투자 후 3년 이내에 양도하면 기존에 받은 세제 혜택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즉, 소득 공제 혜택만 보고 가입했다가 중간에 돈이 필요해서 팔게 되면 받았던 세금 혜택을 다시 토해내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품은 단기 수익을 노리는 상품이 아닙니다. 최소 3년 이상, 가능하면 만기 5년까지 가져갈 생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혜택이 크니까 일단 넣어두자가 아니라 5년 동안 이 돈을 묶어도 괜찮은가를 먼저 봐야 합니다. 그럼 이 상품은 어떤 사람에게 적합할까요? 첫 번째, 5년 이상 묶어둘 여유 자금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자가 유리합니다. 특히 과세 표준이 어느 정도 있는 근로자나 사업자는 소득공제 효과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AI, 반도체, 바이오 로봇 같은 첨단 산업의 장기 성장성에 투자하고 싶은 사람에게 맞습니다. 네 번째, 원금 손실 가능성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이런 분들은 신중해야 합니다. 1에서 2년 안에 돈을 써야 하는 사람, 원금 손실을 절대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 단기 수익을 기대하는 사람, 세제 혜택만 보고 가입하려는 사람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정부가 하는 거니까 안전하겠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반드시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 상품은 안전장치가 있는 투자 상품이지 안전한 예금이 아닙니다. 가입을 고민한다면 아래 5가지만 꼭 확인하세요. 첫째, 이 돈을 5년 동안 안 써도 되는가? 둘째, 원금 손실이 나도 감당할 수 있는가? 셋째, 내가 세제 혜택 대상자인가? 넷째, 3년 이내에 팔 가능성은 없는가? 다섯째, 내 전체 자산 중 이 펀드 비중이 너무 크지 않은가? 이 5가지에 모두 예라고 답할 수 있다면 검토해볼 만한 상품입니다. 하지만 하나라도 애매하다면 금액을 줄이거나 가입 자체를 신중히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AI, 반도체, 바이오 로봇 같은 첨단 전략 산업에 투자하는 정책형 펀드입니다. 장점은 분명합니다. 정부 재정이 손실을 20% 범위에서 먼저 부담하고 최대 1,800만 원 소득공제, 배당 소득 9% 분리과세 같은 세제 혜택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뚜렷합니다. 5년간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고 원금 보장 상품이 아니며 3년 이내 양도하면 세제 혜택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품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혜택은 크지만 5년을 버틸 수 있는 여유 자금으로만 접근해야 하는 장기 투자 상품. 가입 전에는 꼭 이 두 문장을 기억하세요. 원금 보장은 아니다. 5년 동안 돈이 묶인다. 이 두 가지를 이해한 상태에서 내 자금 상황과 투자 성향에 맞게 판단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주변에 이 상품을 고민하는 분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